이제 아유르베다 의학과 우원소 힐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의학이나 중의학은 많이 들어와서 익숙해져 있는데 아유르베다 의학하면 익숙하지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이 우원소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유르베다 의학에 대한 개념을 아시고 우원소에 대한 개념을 아시고 체질이 뭔지를 아는 이런 정도로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유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베다라고 하는 것은 알을 의미하기 때문에 즉 삶의 과학, 생명의 과학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에서 나오는 산스크리트어라고 해서 인도 고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도에서 5,000년 동안 전통적으로 시술되어 온 의술입니다. 그리고 이 아유르베다 의학은 인도에 보면 그 6대 철학이 있어요. 정통 철학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샹카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샹카 철학의 근거에서 나온 것이고 이 샹카 철학의 25전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전변설의 근거에서 체질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철학적 근거하에 나온 것이 바로 25전변설이고 여기에서 또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의학적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것은 베다, 즉 인도 BC 15세기 전에 있었던 그 베다 문화, 즉 리그베다, 뭐 아유르베다, 야주르베다, 뭐 이러한 그 베다 문헌이 있는데 이런 문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것은 약초, 허브, 요가, 명상, 아로마, 마사지, 보석요법, 우원소요법 이런 각종 자연요법을 질병 치료나 또 증상 해소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주로 예방 중심으로 가고 있고 몸과 마음과 정신 그리고 영적인 것까지도 다 같이 다루는 토탈의 홀리스틱한 이러한 의학적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우원소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25전변설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철학적인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 이것은 이제 2급이나 1급에 갔을 때 아유르베다 의학에 대한 공부할 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선은 체질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 봅니다. 그래서 이 우원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25전변설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지, 수, 화, 풍, 공이라고 하는 5가지 원소가 이제 물질적인 모든 그 근원이 되는 그러한 요소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는 형체와 덩어리를 의미하고 수는 응집력, 인력을 의미하고 화는 열, 빛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풍은 운동의 성질, 공은 공간의 성질을 의미하는데 이 지와 수 이것이 모이면 바로 까파 체질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고 까파 체질은 무겁고 차가운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와 수는 물이죠. 이거는 땅입니다. 수, 불, 바람, 에테르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물과 불이 모여서 피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타 체질은 열이 많아요. 그리고 따뜻해요. 이것이 피타 체질의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운동의 성질, 바람의 성질, 공간 이러한 성질을 지닌 것이 모여가지고 에테르, 바타 체질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타 체질은 가볍고 차가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물질적인 것은 그리고 정신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 이제 생리적인 기능 병리적인 것들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체질별 특성을 이제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정리를 해놓고 세 체질이 불균형을 이루면 질병으로 가고 세 체질이 균형을 이루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생을 가지만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체질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까파 체질, 까파성 음식이
있고 피타성 음식이 있고 바타성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카파성 음식만 계속 먹었다고 치면 바타 체질도 카파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이나 이러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체질이 바뀔 수가 있고, 이렇게 체질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게 되면 질병이 걸린다는 것이죠. 질병에 걸리고, 질병에 걸렸을 때 쏠린 그 체질을 감해주게 되면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유르베다 의학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원소 힐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수와 풍공, 지하고 수가 모이면 카파 체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화하고 수가 모이면 이제 피타 체질, 풍과 공이 모이면 바타 체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흙이죠. 이 흙인데 이 흙을 가지고 조절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독성을 흡수하고 정화를 한다는 거죠. 진흙으로 찜질하면 차갑게 하고 열을 이제 가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통증을 가라앉힌다는 거죠. 그 붉은 진흙은 복통을 가라앉히고 중풍을 가라앉히고 관절염을 가라앉힌다는 거죠. 노란 진흙은 당뇨, 흰 진흙은 뇌와 간에 좋다는 것이고, 검은 진흙은 독성을 제거하고 피부병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흙을 가지고 몸에다가 우리 팩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팩하듯이 이제 이렇게 다뤄줄 수도 있고, 이 진흙을 갖고 이제 잘 정화를 해서 몸에서 쓸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죠. 수는 족욕, 전신욕, 좌욕, 찜질욕, 증기욕, 땀을 내서 열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수치료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제 아로마 오일을 체질에 따라서 바타 체질에 이 사람이 바타 체질이다 라고 하면 차갑고 가볍잖아요. 그러면 따뜻하게 해주면 좋죠. 그러면 따뜻한 성질의 아로마 오일을 목욕물에다 넣는 거예요. 6 내지 8방울 정도를 목욕탕물에다가 넣어가지고 따뜻한 오일을 넣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소화를 잘못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복부, 이제 반신욕을 하면서 복부에 그 아로마 오일을 따뜻하게 해놓은, 즉 생강, 진저라고 하는 아로마 오일을 넣어서 따뜻하게 해주면 소화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분도 소화가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수치료를 할 수가 있고, 화치료는 어떤 사람한테 맞겠어요? 몸이 찬 사람이죠. 몸이 차신 분들, 중풍이 걸렸을 때 순환이 안 되니까 이제 기온은 떨어지고 순환이 안 되니까 많이 차갑잖아요. 차가울 때 따뜻하게 해주는 이 온열요법이 좋은 거죠. 이것은 반신욕, 찜질욕 이런 것들은 바로 수치료에도 해당이 되고 화치료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온열요법은 엄청 많죠. 뭐 원적외선 쓰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풍과 공. 이것은 이제 이 풍욕, 즉 피톤치드라고 하는 거 있죠. 식물에서 나오는 살균 성분. 식물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그 벌레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식물에서 나오는 향이 있어요. 이 향이 바로 피톤치드인데, 이러한 피톤치드를 인체를 힐링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또 이 5가지 맛에 의해서 이제 그 힐링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단맛 같은 경우에는 흙과 물의 성분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카파죠. 자, 그래서 카파는 올리는 거죠. 카파 성분은. 자, 그러면 반대. 카파는 무겁잖아요. 바타는 가볍죠. 그래서 바타는 떨어뜨리고 카파는 올리는 거예요. 이 단맛은. 그래서 이제 살찐 사람이 카파 체질인데, 이런 사람이 단맛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살이 찌죠. 그러나 마른 사람은 바타가 많은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단맛을 먹어주면 바타가 떨어지면서 카파가 올라가면서 이제 살이 좀 붙게 되는 거죠. 자, 매운맛은 금에 해당이 돼요. 단맛은 이것은 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 토 안 써놨네요. 매운맛은 금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불과 공기의 성분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따뜻해요. 거칠고. 그래서 피타는 올리고 바타는 내려줘요. 짠맛은 이제 수에 해당이 되고 물과 불의 성질이 띄었고, 그래서 이것은 좀 더운
이러한 맛이에요.